눈 주변의 필러는 너무 위험하다. 그건 다 처진다. 가끔 눈밑 필러는 절대 맞지 말라고 하던데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메이드형 성형외과의 성형외과 전문의 박수연 원장입니다. 오늘은 왠지 모르게 좀 피곤해 보이고 어두운 인상을 주는 것. 이것 때문에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현재도 이걸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흔히 볼 수 있는 눈밑 꺼짐, 이 눈 꺼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눈밑 꺼짐 현상은 왜 생기고 그리고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얼굴의 조직들에 다양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먼저 뼈와 지방이 흡수가 되고 피부는 아래로 점점 처지게 되죠. 또 지방이나 피부를 받쳐주던 근육 자체도 힘이 없어지고 느슨해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얼굴은 하나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얼굴도 다양한 조직들이 구획을 나눠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눈 밑 같은 경우는 얼굴에서 피부가 가장 얇은 부위이기도 하고 또 눈 바로 밑, 눈물코랑 앞광대 라인까지 한 구획으로 이어져 있어서 이 세 부위 중에 한 부위의 볼륨만 줄어도 눈이 전체적으로 꺼져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눈밑이 꺼진 분들을 보면 대부분 앞광대 꺼짐과 눈밑 꺼짐이 동반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우리가 눈밑 꺼짐이라고 부르는 증상은 노화 및 피부 탄력 감소로 인해서 지방이 있어야 할 자리가 비거나 혹은 지방이 처지고 돌출돼서 모양이 제대로 잡히지 못한 경우처럼 꺼짐과 튀어나온 현상이 뒤섞여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눈밑이 꺼지면 다크서클이 생긴 것처럼 어두워지고 피곤해 보이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특히 서양인에 비해서 동양인은 얼굴이 평면적이어서 더 납작하고 평평해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눈밑이 꺼지거나 튀어나오면 많이 떠올리시는 것들이 지방 이식 혹은 지방 지배치와 같은 수술적인 방법들입니다. 물론 이 방법들도 효과적인 개선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필러나 콜라겐 부스터로도 꽤 많은 호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깊은 층과 얕은 층, 이 두 층을 섬세하게 커버를 해서 주입량을 잘 배분을 해서 시술할 경우에는 모양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결과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끔 눈밑 필러는 절대 맞지 말라고 하던데 안전한가요? 라면서 눈밑 필러 자체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필러가 비치거나 뭉치는 듯한 부작용은 시술이 잘못된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필러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밑 필러는 시술자의 숙련도가 성공과 안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밑은 표정을 지을 때 사용하는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시술 시에 이러한 표정 변화에 따른 눈밑의 변화를 살펴가면서 양쪽이 대칭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조정하는 것이 노하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눈밑 꺼짐 역시 각자 피부 유형이나 양상이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나씩 세분화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교적 꺼짐이 덜한 형태로 평평하고 아주 미세한 정도의 자연스러운 꺼짐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은 경계가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필러나 콜라겐 부스터로 얼굴의 전반적인 모양과 지방 분포를 파악한 후에 살짝 꺼진 부분에 적당량의 볼륨을 채워주면 음영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눈밑 고랑이 두드러지는 경우인데요. 노화로 인해서 눈 주변의 피부와 피하 조직이 얇아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된 치료는 필러가 되겠죠. 근데 하나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는 눈밑 지방의 돌출량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필러를 주입할 건지 혹은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먼저 한 후에 필러를 주입할 건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돌출량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 재배치 없이 필러만 주입을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계를 중심으로 볼륨을 채워주면 눈밑 고랑이 평평해지고 눈밑 지방도 훨씬 덜 드러나 보이게 됩니다. 세 번째 경우는 앞광대 꺼짐이 좀 넓게 나타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앞광대 필러만 하게 되면 오히려 눈밑 고랑이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어서 눈밑 고랑에도 필러를 함께 주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 밑꼬랑을 기준으로 큰 삼각형을 그리는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필러로 채우게 되면 눈 밑에 굴곡이 덜해지면서 얼굴 전체에 생기가 돌면서 좀 더 어려 보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눈 주변의 근육의 찡그림에 의해서 꺼지는 형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평소에 하는 습관 때문에 근육의 움직임이 많아지게 되면 눈을 감싸고 있는 눈 둘레근의 근육이 두꺼워지고 발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눈 밑 꺼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필러나 콜라겐 부스터로 볼륨을 채우는 시술보다는 다른 방법, 보톡스 같은 것들이 선행된 후에 경과를 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눈 주위에 지방이 돌출돼서 눈 밑 꺼짐이 생기는 경우인데요. 이런 분들은 사실 눈 밑 지방 재배치와 같은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방을 제거를 하거나 재배치를 해주면 경계가 없어지면서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수술을 정말 원치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튀어나온 눈 밑 지방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그 주위에 적정량의 필러를 주입을 하면 일정 수준은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주위의 뼈나 연조직 위축에 의해서 생긴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안구 뼈의 공간이 굉장히 넓어지게 되는데요. 이 공간에 필러를 살짝 주입을 함으로써 호전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눈 주변의 필러는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그건 다 처진다 이렇게 생각해서 꺼리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필러를 잘못 넣을 경우에는 실제로 그럴 수 있거든요. 잘못된 부위, 그러니까 잘못된 층, 또 용량, 필러 제형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처지거나 퍼지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위치에 필요한 용량만 넣는다면 절대 처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시술을 하기 전에 이제 눈 밑을 진찰하면서 만져보면 결과가 예측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손가락으로 앞광대 부분을 살짝 올려보면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눈 밑 코랑이 더 부각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술 전에 이러한 것들을 예측을 해보면서 디테일한 플랜을 짜면 수술이 아닌 시술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필러나 콜라겐 부스터는 간단하게 고민을 해결하고 젊은 인상을 주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마나 볼, 이런 부분은 콜라겐 부스터를 많이 하지만 의외로 많이 놓치는 부위가 눈 밑입니다. 하지만 동안을 결정짓는 요소 중에 중요한 게 앞광대와 눈 밑의 볼륨이거든요. 그래서 꺼진 부위를 위주로 너무 팔자 주변으로 가지 않되 중앙에 약간 볼록하게 주입을 하면 상당히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안전한 시술입니다. 즉 각자의 꺼짐 정도에 맞게 적재적소에 잘 넣는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한번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메이드형 성형외과의 성형외과 전문의 박수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